평소 070 전화 오면 받으세요? 받지 않죠? 무조건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과외 광고를 하잖아요. 070 전화도 일단 다 받고 봐요. 과외 광고를 내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상담으로 이어져야 과외를 시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대면 상담을 하진 않잖아요. 대면 상담 전에 전화 상담이라는 고비가 있어요. 내가 과외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이 온갖 설렘과 떨림과 두려움,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이 있어요. 평소 070 전화 오면 받으세요? 받지 않죠? 무조건 끊어버리잖아요. 02, 031 지역번호로는 일반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보통 받아보면 스팸이고 광고고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내가 과외 광고를 하잖아요. 070 전화도 일단 다 받고 봐요. 혹시 이 070 전화가 스팸 번호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과외 상담 전화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일단 전화가 오면 다 받아요. 과외 광고를 하면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상 기다리던 상담 전화가 와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담 전화가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전화 받기 전부터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처음에는 막막하죠. 전화 상담 멘트를 모를 때는. 그래서 무조건 베끼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뭘 베끼냐면 내가 학부모인 척 다른 과외 상담 전화를 해서 멘트를 베껴야 돼요. 과외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보통 대학교 신입생 때 하잖아요. 이때 학부모인 척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일부러 학생 아버지인 척 목소리를 굵게 흉내내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전화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가 노하우가 없으면 다른 사람 노하우를 베끼는 수밖에 없어요. 노하우는 다 돌고 돌아.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봤자 멘트 잘 안 떠올라요. 상담 전화가 오면 무슨 말을 할까 혼자서 고민하고 멋진 멘트를 딱 던져서 학부모를 한 방에 딱 끌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다른 과외 상담 전화를 꼭 해봐야 돼요. 과외든 학원이든 상담 전화를 한 10군데만 돌려보세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전화를 뭐라고 하면서 받아야 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이런 감이 옵니다. 통화 내용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베껴 쓰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전화 상담 자체는 특별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수업 방식, 수업 횟수, 수업 시간, 비용. 그래서 상담 전화할 때 큰 애는 고등학생, 작은 애는 중학생 컨셉으로 전화해서 공부 방법을 물어보면 좋아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과외비 수업 방법을 같이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가 둘이라고 하면 상담을 훨씬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왜냐면 금액을 더블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담 전화 왔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내가 뭐라고 말할까를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외는 상대방이 필요해서 전화하는 것이고 나는 그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 전화를 했는데 자기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자랑을 막 늘어놓는 학원은 오히려 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보다는 학부모에게 질문을 잘 던져서 학부모가 더 말하게 이끌어내는 학원이 상담을 잘하는 곳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먼저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면 돼요. 예를 들어보죠.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길동이 공부는 잘하나요? 아니면 영어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하나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무심코 툭 던지세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 말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과외를 알아보겠죠.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독해는 괜찮은데 단어를 어려워하고 외우는 걸 싫어해요. 쓰면서 좀 차분하게 단어를 외우면 좋겠는데 눈으로만 쓱 보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한 엄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이의 단어가 시원찮아. 그래서 나는 얘가 단어 외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학부모의 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아이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영어 단어를 강조를 해줘야 돼요. 영어에서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저도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중에는 기본 어휘 암기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어요. 단어만 잘 받쳐줘도 독해 점수가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단어만 겁나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 단어만 강조해요? 상대방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강조해 줘야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그대로 강조해서 해주면 무조건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어머니 단어도 중요하지만요 문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문법이 중요한 거 알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상담이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과외를 성사시켜야 문법을 시키든 단어를 시키든 뭔가를 다 하잖아요. 내가 문법과 관련해서
아주 죽여주는 상담 멘트를 준비했다고 문법 얘기만 꺼내면 안 된다니까요. 쓸데없이 고집 부리다가 이 쌤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안 맞네? 상담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필요한 부분을 잘 긁어줘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이 다 끝났어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바로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뵙고 상담을 하면 좋겠는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또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시간 약속을 제안하세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으면 그냥 서로 좋은 말만 하다가 전화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놓친 전화 상담을 누군가 잡아서 과외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상담, 중요한 전화 상담 고비를 잘 넘겨서 대면 상담으로 이어가기 바라겠습니다.